안녕하십니까. 모아주택, 모아타운, 종전 자산과 추가 분담금 바로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명은 우리의 재산이 얼마의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감정평가, 추가 분담금.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법이 아닙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이 들어가 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합을 설립하느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신고와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인데 100% 동의냐 80% 동의냐에 따라서 해산, 청산은 약 3년 걸립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검토를 해야 되고 주민합의체는 신고사항으로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제22조 주민합의체 구속에서 보시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을 얘기하고 토지 및 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조합 설립 인가를 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의 80% 이상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합의체와 법인을 분류했을 때 방식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탁사, 시공사, 각 용역사 총괄 관리와 계약할 수 있고 시공사, 각 용역사 개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도 마찬가지 신탁사, 시공사, 각 용역사 개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조합은 이제 5인 이상 설립 조건이 필요하고 주민합의체는 지금 아직 설립 조건 자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는 100% 동의고 여기는 80% 동의이기 때문에 조합 총회를 거쳐서 모든 것을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빨간색에는 우리 동네 가로주택 정비사업 반대한다면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법무법인 정인에서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 이거는 각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에서 첫 번째 모아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모아주택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규모를 검토하고 배치를 해보고 면적을 뽑아서 진행을 해야 되고 용적률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동안 이제 한번 해댔던 세대수 비교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 약 200억 인데 375억입니다. 총 오늘 확인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종전자산은 내 자산이고 추가 분담금은 이제 입주 후 들어갈 수 있는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가액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단독 다가구랑 다세대 빌라 상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가가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두 가지로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에 있는 거는 다 지금 동영상 강의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감정가, 우리 집 재감정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지구 재감정 매도 청구 소송,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빠지는 방법. 그 마지막으로는 2월 2일 날 했던 서울 곳곳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파열음 외에서 우리 동네 라이브 2월 2일 날 TBS 방송에서 중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 가로주택 정비사업 반대한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꿀팁. 이 내용에서 보시면은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법원 소송하는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지금 이 토지 전체가 도로 포함해서 약 한 2200평에서 2300평 정도의 토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 계획을 뽑아보고 면적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보시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정비실, 주민실, 기타 공용 주차장, 그리고 근린생활에서 근린생활, 기타 공용 주차장, 이 주차장 총 해서 세대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지금 보시면은 140세대에서 120세대가 분양 그리고 조합 포함입니다. 그리고 그 5구 타입에서는 20평은 공공기여를 해서 지금 나갈 수 있는, 공공기여는 아니고 LH에 일부 판매가 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구는 2종 일반 주거에서 7층 이하입니다. 근데 이게 종상향 됐을 때 2종 15층까지 가능한 지구로 판단됐고, 지금 보시면 임대 225%, 임대 20%일 때 250% 상향 조건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 앞장에서 보시면은 경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릉지 지역으로 구릉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설계는 단순 검토 자료로 토지 형상 및 경사도에 고려하지 않았다. 토지 형상이랑 경사도는 이제 토지 형상은 안반지대냐 아니면 일반 토질이냐 따라서 틀릴 거고, 경사도는 마찬가지로 10분의 1이냐 5분의 1이냐에 따라서 건물을 올라갈 수 있는 층수가 달라집니다. 지역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역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지금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 집은 이 블록만 지금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허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요거 하나 블록을 가로주택이라고 합니다. 가로주택. 그리고 가로주택, 가로주택. 그래서 더했을 때 모아주택. 그리고 전체를 지금 여기도 한 블록 있고 여기도 한 블록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 단위로 쪼갰을 때, 이랬을 때 전체를 타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그만 구역으로 했을 때 여기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 해가지고 그 전에 했던 세대가 639세대로 지금 용적률 250%일 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639세대 용적률 250%, 105세대, 65세대, 72세대. 임대 평수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20%를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가 봤을 때 220%를 했을 때 똑같이 해가지고 579세대에서 225%, 여기는 10%가 임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총 보시면은 34평대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토지주가 90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주는 건물만 갖고 건물이 58개 동인데 이게 가능할 건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봤던 이제 설계 개요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종전자산과 그리고 추가 분담금은 이거에 따라서 사업비는 공사비랑 기타 경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총 이걸로 해서 지금 8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평당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 설명했던 그 업체들은 이걸 다 요거만 제시를 한 거고, 저는 이것까지 제시했다 보니까
총 120세대 나왔습니다. 32평. 대신에 24평은 20세대 공공 임대를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주민 공동시설과 경로당, 노인정, 어린이시설, 또 주차장 등 설치를 안 한 상태에서 한번 깔아본 게 없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린생활도 있고 관리사무실,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타 공용, 주차장도 깔아야 되고 법정 주차 대수, 그러니까 그 근린생활 시설에서 총 법정 대수는 146대인데 176대는 지금 20%더 올린 조건은 건축 심의 때 원활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면적표입니다. 설계 개요표고. 그래서 지금 총 나온 게 120세대.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건물주가 58개, 건물이 58개, 그리고 토지 주인이 90명일 때 예를 들어서 60개가 나가고 60개가 분양을 한다. 이건 조합분이고 이거는 일반 분양일 때 60개 플러스 60개 여기는 100% 해서 지금 나갈 거고 여기는 85%에 보통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분은. 그랬을 때 사업비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봤던 구역, 이 구역에서는 90명이 갖고 있는 토지는 1850평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도로는 약 35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2170평 정도가 사업으로 되는데 이거는 나라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1월 달에 설명이 있었는데 아파트 개수 164개, 3구역 199개, 24평대는 2구역 89개, 3구역 104대 194입니다. 근데 32평은 아까 얘기했던 38세대, 여기는 110세대, 72세대 해서 총 110대인데 중요한 거는 24평이 63%입니다. 37%가 34평. 이랬을 때 분양 가치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1900평은 내 땅이지만 도로가 350평. 국가재산은 35억, 70억은 1000만원일 때 35억이고 2000만원일 때 70억입니다. 이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이란 단가는 공시지가로 갈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시세에 반영된 금액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볼 수 있는 거는 2천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을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할 때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기준에서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는데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종 7층 변경 전입니다. 좀 전에 봤던 변경 전 이 내용이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층수는 최고 10층이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구릉지 10층, 최고 13층, 공공기업 5%, 그리고 평균 13층, 최고 15층, 공공기업 10%. 이것이 바뀐 내용이 7층까지는 그냥 구심의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서울시 심의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용적률 220%, 250% 이 내용 삭제가 됐고요. 대신에 이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10%, 20%. 이 비율은 지금 똑같은데 이 내용과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여라는 거는 지금 별도의 그 공공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공공주차장 아니면 공원, 이제 그런 부분은 삭제가 됐다는 얘기죠. 공원, 주차장, 공영주차장입니다. 공공주차장. 그래서 이제 올해 설명을 할 때 그 정비업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250%도 제시를 했는데 250%는 좀 힘들습니다. 근데
정비업체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3종 일반 주거에서 용적률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으로 지금 추진된다는 거는 이 내용으로 추진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상향 이종 일반 주거 10호층에서 용적률 250% 진행될 수 있는데 세대수 변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라는 거는 주거 밀도입니다. 주거 밀도. 예를 들어서 건물에 4가구씩 15층이면은 4가구 15층이면은 15층 곱하기 4가구면 60개인데 이거를 20층으로 지면은 80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80개를 갖다가 얘를 3동으로 만들 때 얘는 2동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수의 변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2종이냐 3종이냐 따라는 요거는 이제 변경이 되면은 상당히 좋은 거고 3종보다 준주거로 갔을 때 400%, 500%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사업성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가 있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구릉지입니다. 경사도가 많이 세고요. 그리고 중점 경관관리지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런 땅에 이쪽이 다 산입니다. 그래서 중점 경관관리지 지역이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200억 정확하게 225억이고요. 국고는 150억 그래서 내용인데 375억을 지원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국비입니다. 150억, 지방비 225억. 그래서 지금 공용주차장 설치 비용, 시 주차장 특별회계 활용, 공원 등 지금 기존 공원, 주차장 기부채나 민간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1950평이 저희 땅이고 350평이 나라 땅이라고 봤을 때 이것도 돈을 내야 되는데 이 1950평에서 얼마나 기부를 할 수 있을까요? 10% 해가지고 하게 보면 195평인데 195평 해가지고 주차장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차장이 2.5m에 5m니까 12.5 약 4평 그러면은 195가 4평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또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6m 공간이 있습니다. 5m 5m 그러면 16m 곱하기 2.5m 하면은 약 20회배 20제곱미터 이상 맞나요? 16 30이죠. 16 곱하기 2.5 하면은 32에다가 한 35, 한 10평 가까이 빠집니다. 10평이면 20대도 안 들어가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 기부채나 주차장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면적이 10,000평, 20,000평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만 이 모아주택은 10,00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3,000평에서 300평, 500평을 빼고 기부 체납하고 주차장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0억 그리고 나라 거 150억을 받으려면 공원 기부 체납 공공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좁은 땅 아까 얘기했던 저희 땅이 1950평에서 20%를 하게 되면은 약 400평을 주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동원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에서 너무 낮은 감정가, 우리 집 재감정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지구 재감정, 매도 청구 소송 등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 자산, 종전가치, 현재 살고 있는 그 단독주택이랑 토지가 얼마가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지만 수많은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전자산은 주택일 때 단독과 다가구는 토지랑 주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정비업체가 했는데 실적과 홍보 1시간 40분도 하고 저희 사업에 10분도 설명도 못했습니다. 모아타운 종전가 분석할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추가 분담금도 모릅니다. 왜냐면 사업비를 계산할 줄 모르고 설계 도면이 개요가 나와야 이 사업비가 나옵니다. 공사비가 나와야 추가로 기타 경비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이 권리가액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이전과 건축 심의 끝나고 시공사, 통상 조합 설립 후 1년 정도 걸립니다. 이전에 벌써 조합 설립되면 이제 분쟁이 시작되고 대부분 이제 탁상감정으로 많이 합니다. 이 탁상감정은 시중은행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비례율 10%에서 30%, 이거는 뭐 탄력적입니다. 탄력적 고무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지. 그리고 다세대는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가지고 시중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래 사례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조합 설립 이전에 하는 거랑 조합 설립 이후에 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설명드렸고, 이거는 감정평가사 두 개 법인 평가 평균가로 진행하고 서울에서 조합에서 하나씩. 근데 조합은 값을 좀 낮춰서 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강동원 대표 변호사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빠지는 방법 해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한 적을 있는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제 얘기 드렸던 탁상감정입니다. 내 재산, 단독, 다가구, 토지, 건물. 종전 자산 가치는 다가구, 주택 또는 단독일 때 탁상감정으로 합니다. 탁상감정은 말대로 책상에서 한다는 얘기죠. 현장 나가보지 않고 일단 탁상감정으로 많이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본감정평가는 시공사 선정, 건축 심의, 진행 중이하고 조합 설립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제 권리가액인데 내 자산, 단독 다가구는 원가법은 아까 얘기했던 표준지, 공시지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하는 공시지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이 공시지가고요. 이 표준지는 부동산 알림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밖의 요인은 지금 시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인데, 이걸 통상적으로 비례율 보정률이라고 하고 있고 10%에서 한 30%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토지 가격은 과연 얼마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분 건축물은 지금 빌라나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법은 시세 변동률, 현실화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통 2천만 원 선으로 지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종전 자산을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알림이에서 보시면 되고, 전년도는 제곱미터당 384만 5천 원, 제곱미터당 곱하기 3.3을 하게 되면은 약 1,000만 원대. 여기도 지금 362만 7천 원. 이게 지금 2023년도 자료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액이 약 2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된 겁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 원. 그래서 2종 주거, 그리고 왕경사, 사다리형.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393만원에서 360 마이너스 한 20만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평지, 부정형. 위에 시설 접근성 없습니다. 그리고 360만원. 여기도 375만 5천원에서 347만원, 마이너스 한 20만원 넘은 것 같은데, 그 정도 보시죠. 그리고 2조, 사다리형, 왕경사, 347만원입니다. 370만원, 400만원짜리가 370만원, 약 30만원 빠졌습니다. 2조 일반 주거, 왕경사지, 정방향. 다음 장 422만에서 394만 4천원, 2종 정방향 왕경사 395만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천연동입니다. 좀 전에 봤던 데는 옥천동이고요. 여기 천연동인데 450만원짜리가 420만원, 여기도 한 30만원 빠졌죠. 3종 평지, 사다리 421만원, 천연동 398만원, 360만원, 3종 사다리, 평지 368만원, 천연동 400만원, 370만원, 약 30만원 빠졌고요. 2종 가로 장방형 왕경사지, 나머지 다 똑같다고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천연동 420만원, 420만원, 영동 제2종 세로 평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옥천동이 하나, 둘, 셋, 넷, 5개. 천연동이 1, 2, 3, 4, 4네요. 그러면 이제 그 평균 5개를 했을 때 약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토지 30평 기준은 약 3억 6천. 그리고 여기 3개가 아니고 4개인데 잘못했습니다. 4개 했을 때 1276만 원. 그래서 3억 8천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지금 3억 6천이나 3억 8천이나 대부분 2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 30평으로 기준했을 때 단독 다가구 똑같은 거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금액 차이가 지금 다 마이너스 20만원, 30만원씩 났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단독 다가구 아까 얘기 드렸던 시세 변동률과 현실화를 결정한 게 4억 6천입니다. 연면적 36정, 토지 면적은 72.7 나누기 3.3 그랬을 때 72. 7이면은 약 20평이 넘는 상태에서 약 2천만 원대 넘을 겁니다. 3종입니다. 대신에 다음 장. 그래서 지금 읽어보시면 3종 일반 주거, 그리고 지목이 100. 여기가 100인가요?
잘못 썼나 보다. 그래서 지금 정부 현실에 따라서 평당 2,100만 원. 앞에 거네요. 104 그리고 3조 6억 나누면은 이것도 약 2,100만 원 정도 진행이 되고, 지금 표준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할 때 2억 9,600. 여기 다 옥천동, 천연동 뭐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됐습니다. 단독 다가구 다 있어가지고 옥천동도 쭉 있고요. 이게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지가 알림에서 보시면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면적 그래서 56 그리고 3억 5천 2억 8천 2억 9천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야 된다.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시세 반영 거래사 가격 비교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추가 분담금을 하기 전에 종전 자산 건물을 해야 된다. 건물 내구 연한은 콘크리트 조는 50년, 벽돌조 연화조는 40년에서 45년. 통상적인 거는 40년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재조달 원가, 이거는 좀 다음에 설명하면 되고요. 잔존 연수, 저희 집은 지금 40년 중에 9년이 남았습니다. 31년 차 건물입니다. 면적은 제곱미터당. 개별 요인은 아까 얘기했던 사다리냐 정방향이냐 경사냐 평지냐 이런 게 지금 조금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계산기닷컴에 들어가서 이 건물 기준가를 넣었을 때 3억이라는 돈을 넣었을 때 8,400만 원이랍니다. 경과연수 해가지고 이 3천만 원, 아니 3억이라는 돈은 600만 원짜리를 아니면 500만 원짜리를 60평을 졌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앞에서 재조달 원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천일 때 600만 원씩 잡고 60평을 했을 때 3억 6천일 때 1억 800, 80만 원이죠. 1억 80만 원. 약 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존 연수가 지금 이제 9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32년, 40년 연하죠. 준공은 91년도, 지금 연도 2023년도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도 있고요. 여기도 똑같은 주소로 해서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시지가 1200만 원, 그리고 3억 6천, 이건 저희 집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220만 원, 4억 6천에다가 건물 잔존 가치, 아까 0.85, 1억이라는 돈은 여기서 0.8억, 그리고 여기서 1억.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3억 6천입니다. 4억 8천이 아니고, 그랬을 때 4억 4천이 제 권리가액입니다. 종전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앞쪽은 옥천동을 했을 때고, 이건 천연동을 했을 때 3억 8천. 그리고 똑같은 건물 잔존 가치를 했을 때 최대 4억 8천을 받을 수 있고, 좀 줄었을 때 4억 6천 정도 해서 4억 8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아까 비례율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비례율을 적용했어도 3억 8천 곱하기 1.1에도 4억 2천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 1억이라도 5억 2천.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1억 정도 하면 5억 2천. 앞쪽도 만약에 3.6 곱하기 1.1
그러면 4억. 그래서 뭐 4억 8천 되고 5억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금액 차이는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고, 최소 지금 4.4억이 나왔고, 이게 비료까지 적용했을 때 5억 정도 나오면 32평 분양가가 1억이라고 봤을 때 그냥 나오는 돈이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식 권리가액을 하기 위해서 공시 가격은 지금 이만큼 내렸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제곱미터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하락됐고 보유세도 줄고 세금은 줄어서 좋은데 내 돈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종전 자산이. 지금 이제 2020년도로 지금 진행했을 때 탁상감정일 때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정률 3.5 이렇게 나와서 조달하고 했을 때 금액은 지금 요거 남았고요. 요거 남은 거. 그래서 4억 4천대, 5천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단독 다가구. 건물만이 아니라 토지랑 건물 가치입니다. 너무 낮은 감정가, 지금 지금 낮게 나온 감정가 때문에 재감정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지구 재감정 매도 청구 소속. 감정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받았을 때 그 감정가에 한 25% 정도 더 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현금 청산일 때. 그래서 지금 탁상 감정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한 4.3억 그리고 최대 나왔을 때 5억 나온다고 그러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비례율은 수시로 변경합니다. 사업 때문에. 그래서 무주택 32평 기준이 9억에서 10억 할 때 10억으로 잡았을 때 8억 5천, 그럴 때 보통 3.3억에서 4억. 근데 도로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5억 가까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평으로 했을 때 조합원은 8.7억, 일반 분양 10.24.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통계청 3,200만원 정도입니다. 평당. 평균가입니다. 그래서 종전가 4억 2천 플러스 뭐 1억 더 들어갈 수도 있고 4억 5천인데 조합비용이 또 변수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억이 들어갈지 6억이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건축 심의가 완료되고,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고 1년, 2년 후에 알 수 있는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종전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탁상감정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조합 1년, 2년 있다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을 조정해서 종전가 150%를 하면은 4억이 6억 3천 될 수 있는데,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무주류라는 얘기가 있고, 주민 홍보, 조합 설립, 동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사례를 봤을 때 2022년도 10월 19일 박종필 기자가 쓴 건데, 망원동, 서울시 망원동에 분담금 5억 매물 없다. 살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자도 그렇고. 감정가가 3억밖에 안 됩니다. 59제곱미터. 지금 그 59제곱미터가 지금 24평이고 전용 면적 16평 맞는데 2.8억, 3.5억 그러는데, 이거는 분양가가 낮은 경우 지금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고, 이게 10억일 때가 얘기가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망원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있습니다. 조망권. 그리고 뭐 여기 강변북로도 있고 뭐 상권도 많겠죠. 근데 지금 저희 주택과 비슷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본 거고. 근데 지금 좀 전에
그 탁사 감정으로 해서 봤을 때 8억 갖고 계산했을 때가 지금 요거 받았을 때가 요 정도인데 감정가가 3억밖에 안 되면 4억인데도 3억 6천입니다. 중요한 거는 조합비가 빠졌다는 얘기죠.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를 많이 조사를 해야지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0월 19일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온 게 노원구 상계동 모아타운도 대지 지분 34, 10평입니다. 32평 받으려면 최소 4억에서 5억 분담금을 감당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이게 뭐 8억으로 했는지 10억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8억 분양가, 10억 분양가. 서울은 8억 분양가 없습니다. 10억, 12억입니다. 10억. 그랬을 때는 최소지 최대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최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추가 분담을 내기 전에 저희 집 재산 가지고 한 번 했을 때 평당 3천만 원입니다. 월세 한 이 정도 받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9억, 10억. 근데 잔존 가치는 아직도 10년에서 20년 남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매년 1,800만 원 정도 그 보수비용 별도로 뭐 빼고 했을 때도 10년 기준 했을 때 1억 8천 정도 생활비는 될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 3,200이라는 단어는 서울시 분양가 평당 분양가가 3,200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22년도 1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서울시에 있는 입지 조건은 재산의 가치가 형편없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합 설립돼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미아동 쪽에 지금 돼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3년 이상 거쳐지고 대법원 판례조차 없어서 후회와 원망만 세고 결국 패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법이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조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대용은 서울 곳곳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파열음 외 우리 동네 라이브 2월 2일 목요일 TBS에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약 10분 정도인데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팔순모 도장 찍었다가 이를 어째 그리고 가슴치는 전재산 조합 걸렸는데 전재산 걸렸는데 그리고 미니 재건축 무아주택입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에 도장 찍는 순간 그리고 이주비 12% 이건 한남동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8%인데 지금 12%까지 상향되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파열음 왜 이건 아까 TBS 방송 근데 이게 각 언론사 제목을 적어 놓은 거고요. 앞에서 설명한 머릿기사 제목 일자 언론사 등은 마지막 부분에 정리됐고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언제나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동의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거는 내 자산 가치가 얼마고 추가 분담금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헌집 줄게 새집 두 채 주는 세상은 이제는 힘듭니다. 새집 줄 테니 추가 분담금 내라고 아우성이고 현금 청산해서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아우성입니다. 연번동의서, 조합 설립 동의서 등 홍보요원의 말로만 진행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소송의 지름길. 이 홍보요원 아웃소싱 아줌마들이 모든 말을 사탕과 꿀을 바르고 그냥 철수합니다. 무면허업체에서 하게 되면은 소득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조합장과 조합에서 일한 모든 분은 조합원이 내는
돈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조합원들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허재량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서 서명부터 신중, 거짓말, 탈퇴 불가, 정비사업 필요한지, 아까 얘기했던 조합을 가져갈지 주민협의체를 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 사업에 의문을 품은 무면허업체, 동의서, 사업설명 이렇게 해서 지금 미아삼 구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중앙일보에서 지금 나온 내용을 보시면은 조합장 연봉이 8천만에서 1억 6천, 남들 빼먹는데 못 빼먹으면 바보, 조합비리, 투표용지 8천만 원짜리가 10억짜리로 했고 반대 걸기도 있고요. 투표 위조, 평당 1,000만 원 공사비,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집을 고 팔순 이것도 미아 전재산 관련돼 여기도 다른 사람이 미아 미리건축 조합 설립 동서 지금 꽝 한남동 재개발 파열음 주민 전쟁터 중요한 거는 10년간 12명밖에 징역을 안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벌금형으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쟁 사례는 많을 겁니다. 이주비, 추가 분담비, 공사비 상승도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실패와 성공이 있으리라 봅니다. 성공은 몇 건이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실패는 벌써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패 사례에 지금 근접하고 있어가지고 아파트 추진 조합에서 지금 충동과 마찰이 있습니다. 갈등도 더 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벌금형으로 사건 종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질문하고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에서 조합 설립을 찬성이든 반대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 친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변 사람의 지방 방송은 듣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이 어려우시면 자식, 친척, 지인들과 상의하시고 만약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소규모 등의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